자, 이제는 이메일 보안 솔루션이 갖춰야 될 핵심 기능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데요. 서두에도 저도 말씀드렸고 또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메일 공격도 지능형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자, 이메일의 ATP 솔루션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메일 APT 솔루션들이 어떤 기능들을 갖추고 있어야 현재 진화되고 있는 위협들을 효과적으로 방어가 가능한지 그 기능들에 대해서 조금 세분화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적으로 제가 앞서 카테고리를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위협의 내용들을 보시면 조금 더 세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는 스팸 차단 솔루션이 가지고 있었던 기능들을 이외에 어떤 그 이메일 APT 대응 솔루션이 가지고 있어야 될 요소들을 보시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가장 먼저 요구되는 기능들이 알려지지 않은 위협을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들이 이미 많은 조직들이 스팸 차단 솔루션과 그 이외에 샌드박스를 연동을 해서 이러한 알려지지 않은 위협들을 효과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샌드박스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알려지지 않은 위협을 100% 방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기존의 스팸 차단 솔루션이 막지 못했던 상당수의 부분들을 이러한 샌드박스 기술을 이용을 해서 알려지지 않은 위협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현재는 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최근에 많이 이제 우회가 돼서 들어오는 공격들이 이 타임 오브 클릭이라고 해서 URL을 이용을 해서 실제 그 공격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샌드박스라든지 아니면 스팸 차단 솔루션들도 이미 이러한 그 URL들에 대해서 분석이나 대응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URL을 어떤 형태로 공격자가 가공을 해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공격이 우회가 되기도 하는데요. 실제 한번 사용이 됐던 URL들을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스팸 차단 솔루션에서도 이미 블랙리스트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어가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이런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URL들을 만들어서 내부로 들어오게 된다면 샌드박스가 실제 이 URL들을 접속을 해서 다 실행을 시켜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성 행위가 판단이 되면 여기에서 차단이 가능한데 공격자들은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진화를 해서 단순한 이 악성 코드를 바로 내려받는 URL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URL들을 시간 간격을 가지고 처음에는 정상 파일을 가지고 보내거나 아니면 실제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는 URL들을 가지고 조직 내부로 들어오도록 하고요. 그러면 그 메일이 들어오는 단계에서는 보안 솔루션은 샌드박싱을 하더라도 위협 행위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은 정상 메일이라고 해서 조직 내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보통 클릭을 하면 악성 코드를 내려받는데 이런 시간 갭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이제 타임 오브 클릭이라고 해서 URL 쪽에 우회가 많이 되고 있는 공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외에도 또 최근에 작은 기업뿐만 아니라 큰 기업에서도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이 BC라고 해서 비즈니스 메일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탐지를 할 수 있는지 요 기능들도 이제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나머지 기능들을 보시면은 어떤 메일이 들어왔을 때 첨부 파일 내에 어떤 그 첨부 파일 자체를 차단을 하는 게 아니라 위협 요소들만 제거를 해서 메일을 보내는 이런 CDR 기능들이 있고요. 웹 아이솔레이션이나 데이터 유출 탐지 이 부분들도 이메일 보안 솔루션들이 부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의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네, 각종 사이버 위협의 공격 유형별로 기능을 설명해 주셨는 기술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위협에 대한 그 대응인데요. 사실 잘 알려진 위협 같은 경우는 빠르게 그리고 굉장히 정확하게 탐지해서 그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예측 불허의 일이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스팸 차단 솔루션들이 알려진 위협을 차단한 이후에 많은 부분들이 알려지지 않은 위협이 조직 내부로 들어오는 공격 사례들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기술이 이 샌드박싱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현재 APT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벤더들은 거의 대부분 이 샌드박싱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플라이언스 내에 이 샌드박스를 모두 포함을 해서
공개가 되는 이런 제품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제품은 별도의 메일 솔루션과 샌드박스를 연동을 해서 이 APT 위협을 방어를 하는 그런 솔루션의 형태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만약에 샌드박스와 메일 솔루션이 이렇게 분리가 돼 있다라고 하면 메일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메일 내에서 메일 솔루션이 기본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차단을 하게 되고요. 본문에 포함된 URL이나 아니면 첨부 파일들을 모두 파싱을 해서 상호 연동된 샌드박스로 던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샌드박스 제품은 이 샌드박스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안티바이러스 제품이나 아니면 평판 정보 아니면 전용 에뮬레이션이나 행위 분석을 통해서 여기에서 판단되는 악성 URL과 첨부 파일들을 탐지를 하고 이제 차단을 하는 방식인데요. 가장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은 최근에는 단순히 시그니처 기반의 장비들처럼 악성이다, 악성이 아니다 라고 결과만 던지는 게 아니고 탐지를 했으면 왜 탐지를 했는지 여기에 대한 세분화된 행위 기록들을 모두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제 파일이 하나가 들어왔을 때 이 파일이 네트워크 접속이 있는다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파일을 드랍하거나 다운로드할 때 이러한 트리 구조를 굉장히 세분화돼서 보여주고요. 그리고 디테일하게는 레지스트리나 파일들을 어떻게 생성하고 삭제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한 리포트를 보여줍니다.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알려지지 않은 위협을 탐지를 했느냐 차단을 했느냐 뿐만 아니라 어떤 상위 기관에 리포팅을 하거나 조직 상부의 어떤 침해 사고 대응을 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악성 코드들이 언제 내부로 들어왔고 실제 감염이 되거나 내부로 들어왔을 때는 어떤 행위들을 하는지 세부적인 행위들을 확인을 해서 리포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알려지지 않는 위협 탐지의 기술을 잘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에 종사하다 보니까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메일을 받고 있어요. 네. 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한 참조도 많고 그래서 URL 링크 전달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요즘에는 좀 겁이 나요. URL을 이거를 찍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클릭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겁이 나고 또 근데 요즘에는 URL 표시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네, 그래서 최근에 증가되고 있는 공격들의 거의 대부분이 URL을 통해서 들어오는 공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많은 보안 솔루션들이 있지만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 URL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분석을 하고 위협을 탐지를 하고 차단을 할 수 있는지 이게 보통 이메일 APT 솔루션의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거의 기업 담당자의 대부분이 업무를 이메일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자 입장에서도 이메일은 정말 좋은 공격의 하나의 벡터가 될 수가 있고요. 실제 이메일을 가지고 많은 업무를 하시는 경우에 이 URL들이나 아니면 첨부 파일을 클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업무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URL이나 첨부 파일을 클릭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뭔가가 프로젝트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 이메일 본문에 URL이 들어오게 되면 보통은 이거를 블랙리스트를 이제 확인을 해서 이메일을 차단을 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샌드박싱을 해서 여기에서 악성 행위가 나오지 않으면 정상 클린으로 내부로 들여보내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100% 효과적으로 이제 정탐, 오탐에 대한 100%가 정탐이 되고 오탐이 없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차단 정책을 가져가면은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기업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URL이 들어왔을 때 샌드박싱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오탐의 위협을 어느 정도 안고 가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만약에 정상적으로 와야 될 메일이 차단이 돼서 사용자한테 가지 않게 된다면 이 오탐률에 따라서 보안 담당자의 업무가 아마 늘어나게 될 겁니다. 많은 근무자들이 본인에게 와야 될 메일이 오지 않았다고 항의가 빗발칠 거고요. 그럴 때마다 이러한 이메일 보안 솔루션을 접속을 해서 일일이 메일을 확인을 하고 행위 분석 리스트를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메일을 릴리즈하게 된다면 하루 한두 통이 아니라 기업의 보통 조직의 규모가 증가될수록 이러한 업무는 더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약간 업무 효율성을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조직 내부의 보안 정책을 약간 유연성 있게
수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그 URL이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을 행위 분석을 해서 위협을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 외에도 이 URL들을 그냥 단순히 텍스트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메일 본문에 포함된 아니면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 내 URL들을 모두 제거를 해서 내부로 보내게 되는 이런 방법들을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이메일 보안 솔루션들은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메일 본문에 URL이 들어왔을 때 디텍션의 실패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피해보다는 아예 URL들을 메일 입구단에서 모두 다 제거를 해서 텍스트만 조직 내부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구성을 하는 케이스도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이런 기능들을 사용을 했을 때는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메일을 받아볼 때는 보시는 것처럼 어떤 원본에 대한 URL이 삭제가 된 케이스에서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고요. 아니면 이 URL 하이퍼링크 자체가 모두 다 텍스트 형태로 변경이 돼서 들어가는 케이스들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타임 오브 클릭 또한 보통 그 조직의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골머리를 앓고 있고요.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URL이 업무상 메일에서 들어왔는데 이거를 클릭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만약에 보안 솔루션이 통과를 했다면 클릭을 하게 되고 보통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는 이런 케이스들이 얼마든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공격자들이 보안 솔루션들을 우회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이 이러한 시간 간격을 가지고 조직의 내부로 메일을 보내는 타임 오브 클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형태에서 처음에는 정상적인 파일을 이렇게 올려놓고 사용자가 클릭하는 시점에 악성 파일을 바꿔버리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하나의 그 테스트 예를 만들었었는데, 어떤 포털 사이트나 아니면 외부의 웹 서버에 URL을 만들어서 이거를 조직 내부로 보낼 때 처음에는 URL을 보낼 때는 악성 파일을 올려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통 대부분의 보안 메일들이 다 통과가 되게 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만약에 어떤 그 URL을 리라이트 한 다음에 사용자가 실제 메일을 클릭하는 시점에 그 당시의 URL을 분석을 할 수 있다면 이 위협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방어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이제 구성 형태가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 메일이 내부로 통과를 해서 사용자한테 전달이 되더라도 사용자가 이 URL을 클릭하는 시점에 상호 세팅이 되어 있는 URL로 전달이 되고요. 여기에 그 시점에 샌드박싱을 하게 된다면은 공격자가 아무리 그 시점을 바꿔서 이 URL들을 악성으로 바꿔치기를 하더라도 사용자 클릭 시점에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효과적으로 방어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악성 URL을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도 또 문제인 부분이요. 이제 컨텐츠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사실 컨텐츠라고 하게 되면 마치 좋은 정보가 있는 것처럼 가장을 해서 오는 경우에는 사실 어쩔 수 없이 그걸 열어보게 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특히 요즘 같은 연말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 정산을 위해서 국세청을 사칭한 경우도 있었고, 그 전에는 또 이제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질본을 사칭한 경우도 있었었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 악성 콘텐츠 같은 경우는 구분하기가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컨텐츠를 확인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악성 코드 제작자가 악의적인 그 목적으로 제작이 된 문서 파일들이 있고요. 그 이외에도 사용자의 실수에 의해서 잘못된 매크로라든지 아니면은 URL에 뭔가 오타가 났는데 그 오타 난 부분이 하필 운이 없게도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그 URL들이 정상적인 문서 내부에 포함이 돼서 전달이 되는 케이스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에서는 실제 그 샌드박싱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AV 필터로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을 탐지를 하고 차단을 하면은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정상적인 그 문서를 사용자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사용자 실수에 의해서 매크로가 잘못 설정이 됐거나 그런 그 URL들이 포함이 된 경우에는 정상적인 비즈니스 업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케이스에서는 여러 가지 또 보안 정책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악성 컨텐츠를 모해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도입을 했다면 몇 가지 효과를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 악성 콘텐츠 모해화 기술을 가지고 있는 APT 솔루션이 있다면 여기에서 정상적으로 작성이 됐는데 사용자 실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그 위협 콘텐츠들을 이 액티브 콘텐츠들만 제거를 하고 사용자에게 다시 메일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옵션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메일이 왔을 때 중간에서 메일 APT 솔루션이 문서를 확인을 하고 매크로라든지 URL이나 아니면 이런 액티브 컨텐츠들만 제거를 하고 메일을 그대로 사용자에게 전달을 하는 이런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업무상 가장 부담스러운 경우의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아주 오래전에 한번 그 무역 거래에서 비즈니스 메일이 주고받으면 굉장히 여러 번 주고받으면서 마지막에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제 거래를 할 경우에 이제 은행을 바꾸는 그런 메일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손해를 본 적이 좀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기업에서는 사실 비즈니스를 위해서 상대방의 회사라든지 아니면 외국 간의 거래를 통해서 굉장히 여러 개의 메일을 보내다 보면은 굉장히 혼동도 되고 사실은 워낙 많다 보니까 비슷하겠지 하면서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처럼 비즈니스를 가장한 악성 메일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상 최근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런 보통 BEC 메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보통 또 스캠 공격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공격들이 과거에 보안 솔루션들이 가지고 있던 기술로는 이제 막을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 메일을 가장을 해서 들어오게 되고 어떤 악성 URL이나 악성 첨부 파일을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중간에 스팸 차단 솔루션이나 샌드박싱을 이용한 솔루션에서는 이러한 위협들을 차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이제 사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실제 이러한 공격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실제 공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으로 좀 만들었고요. 보통 공격의 시작은 해커가 지속적으로 어떤 메일 프로세스를 모니터링을 해서 사용자의 메일 패턴들을 보통 파악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은 엔드포인트가 감염이 돼서 내부 확산 단계를 거쳐 나가는 동안에 조직의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 사용자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주로 이제 재무부서라든지 격리부서 쪽에 이제 확산이 된 단계에서 이메일들을 지속적으로 학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래 대금이 주로 어디로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글로벌하게나 아니면 국내적으로 어디와 금전 거래를 하고 있는지 이런 패턴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돼 있고요. 그 와중에 이 습득된 정보를 가지고 보통은 이런 악성 메일을 만들어냅니다. 실제 거래 대금이 정상적인 계좌를 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부분들을 거래가 있는 메일 사용자 계정을 약간씩 사칭을 해서 얼핏 봤을 때는 평상시에 메일을 주고받던 담당자로 이렇게 의심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메일을 보내는 케이스가 있고요. 메일 계정도 보시면은 내용은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메일 계좌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계좌로 거래 대금을 보내달라고 메일을 보내게 돼 있고요. 이런 메일을 받으면 보통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상적인 비즈니스 메일로 확인을 해서 그냥 거래처의 거래 계좌가 바뀌었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실제 해커가 만들어 놓은 거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되는 이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협들을 단순히 샌드박싱이나 안티바이러스 제품으로는 막을 수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막을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많은 보안 솔루션들이 하게 됐고,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는 많은 이메일 보안 솔루션들은 이 기능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기능들이 이제 손쉽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CEO라든지 아니면은 평소 거래가 잦은 이메일 주소들을 등록을 해놓고 여기에서 I를 L로 바뀐다든지 숫자 0을 5로 바꾼다든지 이런 조금의 변화를 가지고 메일이 들어오게 됐을 때 이 부분들을 상호 매칭이 되지 않으면 위협으로 판단을 해서 차단을 하거나 노티스를 하는 그런 형태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고요. 또 이외에도
뭐 새롭게 발생된 어떤 도메인 계정을 이용을 해서 메일을 보낸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기존에 거래하던 사용자와는 다르게 뭔가 위험 메일로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디텍션을 하는 케이스들도 얼마든지 손쉽게 이 부분들을 만들어 넣을 수가 있고요. 조금 더 해당 부분에 세분화된 기능을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 과거에 사용됐던 메일들을 이제 학습을 해서 그 통계치라든지 패턴을 넘어가는 단계에서 디텍션을 해서 위협으로 판단을 하는 그런 솔루션들까지도 현재는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워낙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메일을 차단을 하게 되면 비즈니스 업무가 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단순 차단보다는 어떤 메일 제목이나 메일 본문에 워닝 경고 메시지를 넣어서 사칭 메일일 수도 있다라는 태그를 넣어서 사용자에게 한번 노티스를 주는 정도의 설정을 통해서 메일을 보내는 이런 케이스들이 운영 입장에서는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사님 말씀을 들으니 학습된 이메일 공격 상당히 섬찟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이처럼 공격자들은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이메일 본문에도 URL이나 혹은 아니면 텍스트 링크를 넣어서 이를 클릭하면은 별도의 공간으로 가는 웹 아이솔레이션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네, 해당 부분도 하나의 어떤 URL에 변형된 공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격자들이 점점 더 많이 이 URL에 변형된 공격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는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URL을 클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잘 이용을 해서 공격에 악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격자 입장에서는 어떤 외부의 서버를 악성 코드를 올려놓고 이거를 어떻게 배포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 URL을 다이렉트로 보내는 방법들도 있지만 최근에는 뭐 단축 URL이라든지 아니면 대용량 단축 URL로 바꿔서 보내는 그런 케이스도 많고 여러 가지 이 URL들의 변형 공격을 많이 시도를 하게 되는데 확인되는 URL들을 모두 차단을 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특정 업무 부서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본인이 자주 들어가지 않는 어떤 고객이 보내오는 URL들을 지속적으로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업무를 하는 담당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경우가 채용 담당자라고 할 수 있는데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지원서들을 메일로 주로 이제 받아서 이 첨부 파일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는 포털 메일들에서 대용량 메일 이 단축 URL을 통해서 전달되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악성 코드를 포함한 URL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URL을 무턱대고 차단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메일이 왔을 때 실제 이 URL을 클릭을 해서 사용자의 PC가 이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 웹 아이솔레이션 과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악성 코드를 내려받을 때 별도의 격리된 공간에서 이 웹 브라우징을 함으로써 악성 코드가 떨어지더라도 사용자의 시스템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 이런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단일하게 구성이 보다는 이 웹 아이솔레이션은 별도의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많은 벤더들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 웹 환경이 약간 독특하다 보니까 액티브엑스라든지 이런 금융권이나 아니면은 공공기관에서 내려받는 이런 다양한 환경에 접목이 어려워서 많이 활성화가 되지는 않았는데 글로벌하게는 이런 웹 아이솔레이션의 이 별도 솔루션들도 굉장히 많이 고객들이 도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메일 APT 솔루션에 상호 연동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냐면 메일이 이렇게 일상적인 업무에 메일이 들어오게 됐을 때 이 메일들의 URL들을 일일이 이렇게 의심하고 확인하고 클릭을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하게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URL이 이미 설정된 연동이 되어 있는 별도의 격리된 공간에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용자의 시스템은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질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웹 아이솔레이션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은 이제 이 메일이란 것은 물론 기업의 업무에도 쓰지만 사실 어떤 개인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되게 그 개인 메일에 대한 보안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물론 전체적으로 통으로 기업 전체를 다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개인에 대한 메일도 보안이 돼야지만이 실질적으로는 그 개인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개인 메일에 대한 보안도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부분은 뭐 이메일 APT의 핵심적인 기능이 아닐 수도 있지만 기업의 보안 담당자들이 최근에는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만약에 제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또 새로운 솔루션을 도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뭐 여기에 대한 고민을 얼마든지 덜어드릴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개인 보안 메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예가 인사부서에서 조직 내부로 메일을 발송을 할 때 어떤 급여 명세서라든지 아니면은 본인의 건강보험과 관련된 건강정보와 관련된 메일들을 조직 내부나 아니면 외부로 보내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자의 실수로 받아서는 안 되는 사용자가 이 메일을 받아서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누출이 된다든지 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이 될 수 있는데 그러한 케이스에서 보통 사용될 수 있는 게 이 개인 보안 메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IB 기능을 제공을 하느냐 아느냐는 보통 보시면은 어떻게 개인이 암호화를 시킬 수 있느냐 이런 방법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단순히 패스워드를 가지고 개인 사용자가 보내는 메일을 프라이빗하게 암호화해서 보내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최근에는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그 원타임 패스워드라든지 이런 토큰 형태의 기능들을 부가를 해서 메일을 발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메일을 보내기 전에 어떤 그 보안이 필요로 하는 메일들을 암호화시켜서 보내게 돼 있고요. 그 사용자들을 등록을 해서 등록된 사용자에 한해서 이 메일을 열어볼 수 있게끔 이런 이메일이라든지 SMS를 연동을 해서 여기에서 원타임 패스워드를 보내서 인증이 되면은 그 메일을 열어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구현이 된 화면들을 예시로 보시면은 사용자가 이런 그 민감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개인정보가 포함된 메일들을 보낼 때 이렇게 개별적으로 암호화를 해서 보낼 수가 있고요. 단순히 패스워드 방식으로 보내게 되면 사용자가 이 메일을 받았을 때 웹으로 접속을 한 다음에 본인의 알고 있는 이 패스워드를 가지고 접속을 해서 이 메일을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보안을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두 가지 방식들을 이제 상호 연계를 해서 쓸 수가 있는데요. 이 토큰 방식을 연계를 해서 메일을 통해서 이 토큰을 알려준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의 모바일 폰에 이 토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모바일 토큰을 가지고 인증을 한 다음에 메일을 열어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방법들이 제공이 된다라고 하면은 보다 더 안전하게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권한이 있는 사용자들만 메일을 열어볼 수 있게끔 하는 효과적인 보안 기능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개인 보안 메일 기능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업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문제를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최근에는 워낙 데이터 시대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은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 데이터에 관한 이런 사회적인 이슈들이 좀 많이 있어요. 여러 알만한 기업들에서도 고객들의 정보를 유출한다거나 이런 데이터 유출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 유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막을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데이터 유출 같은 경우는 DLP 기능들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그 이메일 APT 솔루션의 영역에서는 과거에는 약간 벗어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그 이메일을 통해서 워낙 많은 조직 내부의 데이터들이 외부로 유출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도입 시에 검토를 하는 고객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최근에도 고객 미팅 중에 이제 보통 고려를 하시는 부분들이 APT 기능은 기본적으로 이제 고려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솔루션 도입 시 DLP 기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좋겠다라는 고객분들의 입장이 많이 있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능들이 많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
전문적인 그 DLP 솔루션들이 이미 나와 있고 그 전문적인 기능들에 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 DLP 기능들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메일을 가지고 조직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메일들은 거의 대부분의 이메일 보안 솔루션들이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메일 솔루션들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인바운드 메일에 대해서만 분석을 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고요. 아웃바운드 메일에 대해서는 조직의 내부 사용자들이 메일을 보내기 때문에 트러스트 구간에서 나간다라고 이제 보통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까지 추가가 되게 되면 이메일 APT에서 보통 사이징을 할 때 샌드박스의 숫자가 중요하게 판단이 되는데 내부 사용자의 메일이 늘어나게 되면 이 샌드박스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예산적인 문제도 있게 되고 보통 퍼포먼스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제외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내부 사용자가 뭐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직을 앞둔, 퇴직을 앞둔 사용자가 본인이 만들었던 아니면 다른 회사에 가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영업 기밀 자료들을 어떤 메일을 통해서 보내는 케이스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APT 영역에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방어를 할 수 있을지 디텍션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제 요구가 되게 돼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첨부 파일 내에 어떤 뭐 확장자나 문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 이 부분들을 디텍션 한다거나 아니면 이메일 헤더나 바디 쪽에 어떤 정규 표현식을 가지고 내부에 뭐 어떤 신용 정보라든지 개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이 돼서 나가는 메일에 대해서 디텍션을 해서 어떤 향후에 발생될 컴플라이언스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조직의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신문에 나는 이런 그 위협 사태를 사전에 방어할 수 있는 게 이런 그 DLP 기능을 가지고 있냐 아니냐를 검토를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